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. 그 문장을 오늘 언경이 입 밖으로 꺼냈는데요. 언경은 집 소유권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마리가 정자기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모른 채 민보가 친부가 아니라는 정보만 들은 언경은 머릿속에서 가장 자극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버렸거든요. 그래서였는지 실아에게 한 달 안에 집 비워라고 말할 때 언경은 스스로도 너무 쉽게 그 말을 내뱉었다고 느꼈습니다.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빨랐고 그 말이 50년 우정보다 앞에 가 있었어요. 실아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꾸를 못했습니다. 한 달이라고 중얼거리고 나서야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. 언경이 괜히 농담을 심하게 하는 줄 알았지만 언경의 표정은 전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언경아, 농담이지? 라고 묻는 순간 실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. 언경은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어요. 나 이제 내 집주인이다. 이혼 사유까지 숨기고 산 사람을 내 집에 얹혀 살게 할 이유는 없거든. 그 말 한 줄이 실아의 가슴 한가운데 콱 박혔습니다. 이혼 사유. 그 단어는 실아에게 아직도 가장 만지고 싶지 않은 상처였거든요. 실아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. 그때 얘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잖아. 언경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어요. 아니, 내가 더 알게 됐거든. 강 선생님이 타고난 불임이라며. 그런데 애는 있지. 그럼 답은 하나지 뭐. 그 시각, 밖에서 윤순애가 들고 온 반찬 봉지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. 문틈으로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 생생했고 너무 노골적이었죠. 윤순애는 숨을 참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. 실아가 바람. 그럴 리가.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지금 문을 열어 젖히면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. 조금 뒤 수키가 나섰습니다. 수키는 언경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.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어요. 너 실아 집에서 쫓아내는 건 우정 버리는 거다. 진짜로 그렇게 할 거야? 언경은 단호했습니다. 우정? 실아 걔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데? 불임인 남편 두고 딴 남자랑 애 낳고 그걸 민보 친딸인 척 키운 애야 말이가. 수키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너 실아를 몇 년 봐왔는데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냐? 그 애가 대책 없고 즉흥적인 건 맞는데 딴 데 가서 애 만들 사람은 아니야. 언경은 비웃듯 웃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잖아. 비밀이라고. 이거 새 나가면 언니 엄마 호적에서 바로 아웃이래. 그 정도라서 다들 숨겼겠지. 수키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. 왜냐면 실아가 예전에 울먹이며 했던 말이 하나 떠올랐거든요. 나 사랑해서 애 만든 거 아니야. 살려고 애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.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정확한 의미를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언경의 불륜 프레임이 덮여 씌워지니 전혀 다른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. 수키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. 아니야. 뭔가 더 있다. 이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분명히 있어. 바로 그때 풍주에게도 또 다른 퍼즐 조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정자센터 외부질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가족관계 특이 케이스 재점검 목록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. 강마리 출생 당시 기증 코드 S-315 관련. 풍주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. 결국 이 아이로 다시 돌아오는구나. 그리고 문득 며칠 전 회의에서 언경이 툭 던졌던 말을 떠올렸어요. 말이 아빠가 누구인지 하늘 아래 주시라만 알겠지. 그때는 그냥 질투 섞인 농담으로 넘겼는데 이제 보니 언경이 알고 있는 건 잘못 섞인 진실이었습니다. 풍주는 먼저 진기식을 찾았습니다. 언경 씨가 실아 씨 이혼 사유를 불륜으로 알고 있더군요. 진기식은 놀라면서도 금방 표정을 굳혔습니다. 불륜이라니요. 그땐 의료 절차였잖아요. 풍주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. 우리 둘 입장에선요. 하지만 밖에서 보면 남편은 불임인데 어디선가 애가 생겼다 이 한 줄만 남잖아요. 지금 그 한 줄이
사람 인생을 찍고 있습니다. 진기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. 오래전 밤이 떠올랐거든요. 실아와 엄기분,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상담실. 정자기증으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던 실아의 떨리는 목소리. 부부 둘 다 동의한다면 가능한 선택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던 자신의 말. 모든 과정이 절차 안에 있었는데 그 절차의 결과가 지금 불륜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? 풍주의 질문에 진기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. 원장님이 들으면 또 조용히 덮자고 할 겁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언경씨 오해는 바로 잡아야겠죠. 저 아이가 듣기 전에.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순서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. 언경과 실아의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말이 귀에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. 어느 날 늦은 저녁 마리는 힘든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현관 앞에서 수키와 마주쳤습니다. 수키는 마리를 보자마자 안쓰러운 눈빛이 먼저 올라왔어요. 우리 마리, 얼굴이 반쪽이네. 밥은 좀 먹고 다녀. 마리는 웃으며 수키 이모가 밥 챙겨줄 때 제일 잘 먹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. 그 말에 수키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. 마리야, 혹시 요즘 엄마랑 언경이랑 뭐 얘기한 거 들은 거 있어? 언경 이모요? 집 문제로 좀 다투는 것 같긴 하던데요. 제가 끼어들긴 좀 그렇고요. 마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수키 눈빛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말문을 멈췄습니다. 수키는 결국 결심했어요. 혹시라도 이상한 말 들으면 바로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. 알겠지? 남 말 먼저 믿지 말고. 마리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묵직하게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무슨 일 있어요? 이모,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? 라고 묻는 순간 집안에서 언경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. 그래, 불륜으로 낳은 애를 내 집에 얹혀 살게 두라고. 그 한 문장이 문틈을 뚫고 그대로 나왔습니다. 마리는 잠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. 수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안에서 실아의 언경아, 그만해. 라는 절규가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.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건 말이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언경과 실아,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언경 손에는 집문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실아는 맨손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이모,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건 충격과 분노,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. 언경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듯 그대로 터뜨려 버렸습니다. 그래, 이제 알아야지. 내 친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야, 너. 강민보는 애초에 불임이었고 내 엄마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애가 너라고. 실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언경아,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. 라고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. 마리는 귀에 바람 피워서 생긴 애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.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. 엄마 진짜야? 그 질문 앞에서 실아는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. 진실은 정자기증이었고 그 과정에는 수십 장의 동의서와 설명서가 있었는데요.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실아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. 나 사랑해서 애 만든 거 아니야. 살려고 애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. 하지만 이 복잡한 문장을 지금 마리에게 한 번에 들려줄 자신이 없었습니다. 마리는 대답을 기다렸고 언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쏟아냈습니다. 봐, 대답 못하잖아. 난 실아를 위해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네. 내 집에 불륜으로 낳은 애랑 엄마까지 얹혀 살라고. 말이 돼.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사이 수키가 얼른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.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. 이풍주였습니다. 손에는 작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. 풍주는 어수선한 거실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. 실아의 눈가, 마리의 표정,
언경에 들뜬 목소리까지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지금 이 집에서 출생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. 이 서류 여기서 같이 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. 서류철 겉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정자기증 동의서 주시라 배우자 강민보 승인자 엄기분 담당의 진기식. 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마리는 울면서도 서류철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. 시라는 겨우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. 마리야, 엄마가 너한테 너무 늦었다. 그 말과 동시에 풍주 손에 들린 서류철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에서 장면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불륜이라는 오해와 정자기증이라는 진실이 이제 한 집 안에서 한 테이블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려는 딱 그 찰나였는데요. 누구의 말이 먼저 닿느냐에 따라 이 집 식구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당사자들만 아직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. 폭탄은 이미 터졌는데요. 문제는 연기가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. 풍주가 내민 정자기증 동의서 서류철은 분명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상처를 곧바로 아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오히려 상처를 더 뜨겁게 덮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. 서류철이 열리려는 바로 그 순간 언경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. 잠깐, 그걸 지금 여기서 왜 열어요? 의학 서류를 갑자기 집 거실에서 펼치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? 언경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기어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. 풍주는 감정 개입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언경 씨,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건 이해하는데요. 그 보호가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일 때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. 언경은 버럭했습니다. 왜곡? 내가 뭘 왜곡했는데? 불임에 아이 있고 그럼. 풍주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. 그래서 불륜이다라는 결론이요. 그건 왜곡입니다.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. 시라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꼭 쥐었고 마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와 언경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풍주는 조용히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. 이건 시라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된 문서예요. 누굴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정직하기 위해 남긴 기록이죠. 그 말에 언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정직? 그게 정직이라고? 남편 몰래 한 게? 진기식이 그제야 앞으로 나섰습니다. 몰래가 아니었습니다. 당시 부부 공동동의 절차였습니다. 언경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. 뭐라고요? 진기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강민보 씨도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. 불임 진단을 받고 난 뒤 부부가 함께 선택한 방식이었어요. 그 과정 전체를 제가 설명했었습니다. 그 순간 시라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. 그때의 기억이 그녀에게는 아직도 깊은 상처이자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. 언경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건다. 풍주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.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.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가 지금 시라 씨하고 마리를 거의 내쫓을 뻔했어요. 수키가 언경 어깨를 붙잡았습니다. 내가 뭘 했어? 시라는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. 내가 들은 말, 누가 흘렸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. 언경은 멍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.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지키려고 이런 짓을 했던 거야.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반면 마리는 풍주가 꺼낸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. 종이 위에 적힌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마리가 살아온 20여 년을 뒤집고 있었거든요. 정자기증동의 주시라 강민보.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자 마리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.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? 시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. 내 아빠가 내가 태어나길 정말 바랐거든. 같이 결정한 거야. 마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. 그럼 언경 이모가 말한 건 다 거짓이었어요?
시라는 눈물을 고이며 말했습니다. 그래, 말이야. 거짓이었어. 그런 일 없어. 엄마가 널 지키려고 선택한 건 절대 누굴 배신해서가 아니었어.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리는 오히려 눈물을 바로 흘리지 못했습니다.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뒤섞이며 다시 조립되는 느낌이었거든요. 마리의 표정 속에서 충격, 안도, 분노, 혼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. 풍주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. 이 순간은 시라와 마리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.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보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내가 서명했다고. 기억 속에서 그 페이지가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당시 그는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려 있었고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찼습니다. 민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. 마리야, 엄마 말 맞다. 아빠가 너 필요해서 정말 원해서 선택한 거야. 그게 맞아.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목이 잠겼습니다. 근데 정말 미안하다. 내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내 앞에 오래 못 버티고 떠났었잖니.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. 마리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표정에서 단단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.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더 싫어요. 난 그냥 아빠가 아빠여서 좋았는데. 순간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따뜻하게 흘러갔고 시라도 마리 등 뒤에 손을 올렸습니다. 이때 조용히 서 있던 언경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.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말투는 너무 작아서 떨릴 정도였습니다. 시라야. 나 잘못했어. 시라는 한참 동안 언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. 50년 우정이 무너질 뻔했고 그 무너짐의 주된 원인은 언경의 독한 말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시라는 결국 말했습니다. 언경아, 난 내가 내 얘기를 믿어줬으면 했어. 오해하더라도 적어도 내 입에서 들을 때까진 기다려줬으면 했어. 언경은 그 말에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래, 맞아. 난 기다리지도 않았어. 화나는 대로 믿고 멋대로 결론 내렸어. 수키가 중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. 늦진 않았어.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우정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풍주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된 건 불륜 오해 하나뿐입니다. 하지만 정자기증 기록 자체는 지금 병원과 외부 기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. 다시 말하면 이 출생 비밀 문제는 이제 병원 전체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모두의 눈빛이 동시에 달라졌습니다. 마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나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되는 건가?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. 풍주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엄기분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. 그 뒤에는 김비서가 서류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. 엄기분의 첫 마디는 짧고 굵었습니다. 주의하세요. 오늘 이 집에서 오간 말, 그리고 이 서류철. 지금 병원에서도 누군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 말은 곧 이렇게 들렸습니다.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막으려는 사람도 움직이고 있다.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. 그리고 누구도 아직 모르는 사실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.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오늘 이 집에 오지 않은 사람이다.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집은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